위원장으로서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12항 방통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제가 국회에서는 최고 전문가일 겁니다. 이거 수신료 관련해서는 20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관여도 많이 하고 했어요. 자, 그런데 분리 징수냐 결합 징수냐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정파를 떠나서 수신료 인상입니다. KBS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돌도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신료 지금 정한 것이 40년 전 얘기예요. 다른 모든 물가는 한 10배쯤 올랐을 거예요. 5배, 10배. 그리고 BBC 같은 경우도 얼마입니까? 1년에 징수료가? BBC, 영국 BBC. 정확한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금액이 막 높은 거 엄청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2,500원이에요, 월. 그러면 10달이면 25,000원. 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영방송에 비해서 거의 뭐 10분의 1 수준 이렇게 돼요. 그래서 KBS 개혁의 첫 번째는 이게 상업방송이 아니고 그리고 또 광고료를 제한한다면 사실은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도 국회도 입장이 다 바뀌어요. 왜? 공정하지 못하다. 이게 20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제가 17대 문광희 간사하면서 제가 수신료 인상을 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니까 우리 당에서 반대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당을 떠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제대로 방송해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야당 때 수신료를 인상하자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하나의 키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당이 주장하면 다 야당이 반대하니까. 근데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문제는 이렇게 재원구조가 열악한 상태에서 분리징수를 해도 85%는 거치더라.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100% 거쳐도 부족한데 85%밖에 85% 거칩니다. 아, 95% 거쳤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안 맞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KBS 재원 구조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5%가 손해를 보더라도 펑크가 나더라도 3%가 펑크가 나더라도 엄청난 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징수를 해서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전도 싫어하고 KBS도 싫어하고 시청자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왜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분리징수 할 때 이거 제가 앞장서서 반대했는데 이건 다시 결합하는 게 맞아요. 방통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토론 그만하자고요 이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3분 하세요. 3분 하세요. 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수신료 분리징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법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이겁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에 포함해가지고 KBS 수신료를 걷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 불만은 뭐냐면은 옛날이랑 그 TV 수신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OTT나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접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환불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KBS를 보지 않는 분들이 그냥 강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전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징수를 한번 해봤더니 6개월 만에 지금 계속 그 달별로 좀 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지금 KBS 보지 않는데 왜 내가 수신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환불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본격 시행 후 6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법 체계상으로 보더라도 징수 방법은 이게 법에 이렇게 강제를 해놓으면 한전에서 어떤 위탁을 받았을 때
이게 사적 자치도 있는 것이거든요. 위탁 범위와 상관없이 본인이 징수해야 되는 전기료에 이 수신료를 무조건 포함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고민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KBS는 좀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만 경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만 경영의 운영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 내에서 KBS를 전혀 보지 않는 국민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수신료를 그냥 납부하는 부분, 이게 정당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이게 부집불식간의 납부라는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돈을 낼 때는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어떤 식으로 징수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부집불식간에 납부되는 그걸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재원의 결손을 줄인다는 그 접근 자체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재원 확보 방안은 이러한 방법보다는 또 다른 앞서 수신료 인상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가타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고려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징수 대상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체가 현재는 한전이 하고 있는데, 한전 자체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서 한전 자체도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직원들도 많은, 한전 자체의 직원들도 많은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한전이, 이 역시도 사법적인 거래관계인데, 한전이 손을 놓거나 아니면 한전이 우리가 이 징수에 동조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법에서는 반드시 같이 하고 결합해서 하라고 해놨는데, 어느 사업 주체가 그걸 못하겠다 해버리면 사실 이게 집행할 방법이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까지도 고려해서 좀 더 숙고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저 의견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방송통신위원장님, 예. 이제 사람들은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칼로 무자로 되는 게 일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어렵고. 그러면 그냥 국가 예산을 줘서 보충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또 국가 예산으로 또 KBS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KBS에서 사업을 하게 하자. 그러면 광고를 확장을 해야 돼. 그러면 선정성 방송이 된다. 상업성 방송이 된다. 이게 공영방송이 맞냐. 이렇게 난제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BBC나 NH 같은 경우도 수신료를 20-3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갑자기 올리면 우리 국민들이 또 조세저항이 있게 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결국은 KBS 구조 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분리징수를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야 입장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토론은 이 정도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